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실수령이 적어 다양한 불안. 일본 뉴스. 최저임금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만 740원으로 2023년보다 약 5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봉은 2,472만 8,880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 약 2,200만원대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이며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쁜 면에서 본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국가인 G7 선진 경제대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특정 산업별로 다릅니다. 일본 행정구역 47개 도도부현 중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인 도쿄도는 1113엔이며 가장 낮은 곳인 이와떼현은 893엔입니다. 47개 도도부현 시급 평균은 1004엔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 지역별 차등 적용과 특정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이것을 본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일본식 내각제 하의 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은 전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G7 국가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1월 16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생활보호 수급과 다르지 않아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올라도 불만밖에 없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OECD 발표 실질 최저임금에서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작됩니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전국 평균 천연 초과 시대의 최저임금의 본연의 자세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4월 평균 환율을 바탕으로 환산한 수치는 프랑스 1386엔, 독일 1285엔, 영국 1131엔, 한국 991엔, 일본 961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2000엔입니다. 물가나 업무량에 맞지 않는 대가를 시정하려면 일본 전체의 임금 향상이 시급해 금년 10월에는 전국 가중 평균 1,004엔으로 처음 1,000엔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생노동성 발표 2023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상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1위 도쿄도 1113엔이며 2위 카나가와현 1112엔, 3위 오사카부 1064엔으로 이어지지만 평균이 되는 1004엔을 넘는 곳은 7개 도부현 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는 다양한 불안이 들립니다. 슈퍼마켓에서 베테랑 파트로 일하는 주부 A씨는 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인상되는 것은 원래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사람들 뿐. 나는 파트 경력이 길어 담당하는 업무도 많아서 수당을 부채받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도 시급은 동결입니다. 파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직원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B씨는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해도 실수령이 정말 적어서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허무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쿄도 최저임금 1113엔으로 8시간 근무를 한 달에 22일간 했을 경우 월급은 19만 5,888엔이며 실수령으로 약 16만엔입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는 도쿄 23개구에서 1인 생활인 경우에 13만 10엔입니다. 생활보호비는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실수령 16만 원인 사실을 B씨가 한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급여 명세를 보면 바뀌지 않았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있는데 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는 경영자가 최저임금의 변경을 몰랐다는 이유로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사용자는 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벌칙으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특정 산업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의 벌칙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는 겨우 살아가는 상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노동의욕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리고 수급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든지 일하고 싶다는 의욕을 꺾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자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최소한의 현물 지급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생존권의 보상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립하기 위한 동기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 댓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생활보호를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생활보호 수급 쪽이 혜택도 많이 있고 최저 라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고집을 부려 일할 것도 없고 남들에 대한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모두 받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예전 얘기이지만 헬로워크 경비원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등은 일절 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자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모른다는 것이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보다 생활보호수급자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나 파트는 월 12만 원을 받지만 의료비 등이 들기도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수급자라면 의료비 무료. 지인이 생활보호수급을 하고 있는데 태도에 어이가 없다. 좀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시급의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하는 규칙일 뿐이다. 8시간 노동으로 했을 때의 1급이나 월급, 연수입으로 환산했을 때의 최저 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경제대책이나 격차 시정은 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